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6.25 전쟁의 아픔은 아직까지도 분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회를 향한 한국교회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서 6.25 전쟁 70주년 기념 예배 가이드가 마련됐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한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죽였던 비극의 역사 6.25 전쟁.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픔은 분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강남제일교회는 참혹했던 6.25 전쟁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교회의 역할을 고민해 나가자는 취지로 지난 5월 31일 6.25 전쟁 70주년 기념예배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문성모 강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전국 모든 교회가 6.25 전쟁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념예배 가이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회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운만 받으면 어느 교회든지 이 자료집 또 예배 순서, 설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이번 가이드에는 예배 순서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의 피해 상황과 희생됐던 성도들, 관련 노래집 등 6.25 전쟁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성모 목사는 전국 모든 교회가 6.25 전쟁 70주년을 잊지 말고 기념해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망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죠. 한국 교회가 6.25 전쟁 70주년 잊지 말고 기념해서 한국 교회 또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또 항상 신앙적인 자세를 바로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참혹했던 비극의 역사 6.25 전쟁. 그 아픔을 기억하고 사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전망이 사회 각 분야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변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데요. 교회도 이제는 다음 세대 교육을 재조명해봐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했던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개신교 인구가 19.7%로 가장 높았고 불교 15.5%, 천주교 7.9%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고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변기를 겪으면서 교회는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시류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차세대 기독교 교육도 결국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기독교 학술 실천학회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학술 대회를 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김영한 샬롬나비 상임대표는 종교인 교육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이 되는 인격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한 대표는 교회가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극복하고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교육을 이뤄가야 한다면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학교, 사회의 유기적인 연계가 요청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분리, 신앙과 교회와 학교를 분리시키는 어떤 분리주의적인 이념이 아니라 또는 일반 교육을 교회 안에 축소시키는 교회주의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를 융합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인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젊은 부모 세대의 이탈, 사회적으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교회 교육에 대안이 없다는 점, 스마트 기기로 인한 집중력 감소 등은 현재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이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신웅 고신총회교육원 원장은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배웠던 예배에 대해 성도와 아이들 모두 혼동이 왔다고 지적합니다. 교회 학교가 이제는 먹을 것과 재미, 친구 등 피상적인 것에 집중했던 것을 넘어 동기부여와 의미,
추구해야 할 것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주는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박신웅 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새롭게 경험한 사실에 신학적인 정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치중했던 지난날에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가 이 코로나19 지나고 정상이 돼도 애들이 안 올까봐 그 염려의 기저에 쌓여있는 생각의 핵심이 뭘까요? 애들이 신앙이 없고 성도들이 신앙이 없는데 오겠나 이런 생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신앙교육한 것에 대한 겸허한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 교육의 근본 방향, 제자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적인 교회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교육 목회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31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절망에 빠진 사회 앞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선포했습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한국교회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극복의 최일선에 서왔다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4계절 내내 지속될지라도 교회는 5번째 계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가져올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날 예배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고 앉기, 발열 체크 등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방역 지침을 넘어서 QR코드를 이용한 교회 입장과 핸드폰 소독,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소독 등 고도의 방역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행복가정 NGO 하이패밀리가 최근 유튜브 채널 하이패밀리 TV를 개설해 자녀들의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집콕 몸놀이를 방영합니다. 하이패밀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집콕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성인들의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숙 공동대표는 집안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내는 심리 방역사가 돼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입에 약을 넣어주기 전에 함께 놀아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집콕 몸놀이는 5가지 정신건강 수칙을 내용으로 몸풀이와 몸놀이, 몸정리 3단계를 따라서 부모들이 직접 집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홍콩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한동대학교 마민우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홍콩 상황이 다시 어려워졌는데 구체적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 어떤 겁니까? 네, 일명 홍콩 국가보안법 또는 국가안전법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정식 명칭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기재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홍콩에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일부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홍콩 정부의 시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서 홍콩 내에 관련 기관을 설치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홍콩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중국 중앙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8년도에 제정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 사례를 보면 위반자는 최고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우 강력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산혁명으로 시작해서 지난해 송환법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가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상태였는데 홍콩판 보안법은 그동안의 홍콩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은 중국의 통제에 저항하는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우산혁명, 또 그리고 작년에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보안법 통과로 다시 한번 홍콩인들의 격렬한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며칠간 상당한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의 송환법보다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사회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입장에서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홍콩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고려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콩인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사회는 일국 양제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연이어 내놨고 중화권 선교나 다양한 측면에서 홍콩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나라인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향후 상황은 아마도 중국과 홍콩 모두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대립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국 양제라는 독특한 제도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체제가 다른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커다란 모순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사태는 상당 부분 예견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내정 간섭을 이유로 해서 홍콩인의 반발과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또한 홍콩인들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홍콩에서의 시위가 격화된다면 부득불 홍콩의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화권 선교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14년의 우산혁명 그리고 작년의 송환법 시위로 홍콩의 중화권 선교에 대한 위치에 대한 한국 교회가 상당한 그러한 조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이전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화권 선교를 위해서 홍콩에 베이스를 둔 많은 사역들이 싱가포르나 대만 등 주변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중화권 선교에 대한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홍콩 문제는 홍콩을 넘어서 미중 갈등, 나아가 전 세계가 연결된 문제로 이해할 텐데요. 모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겠고 무엇보다 모든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한동대학교 마민호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중국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든 것처럼 지난해 미국은 홍콩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법을 마련했습니다. 홍콩을 사이에 두고 미중 두 나라가 지속적인 신경전을 벌여온 건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홍콩이지만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지난해 격렬했던 홍콩 시위 현장에서도 이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t's police tactics like this that have led to demands that urgent action be taken by the U.S. Congress to pass the Hong Kong Human Rights Act. At a Monday night rally in Hong Kong, more than 100,000 protesters shouted, "Pass the act." Now that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has been passed, they are rallying for the U.S. Senate to approve it to become a law. We hope the rally will show the United States our stand for the freedom. If approved, the United States would impose penalties on Hong Kong and China officials who infringe upon basic freedoms in the city, including freezing their U.S.-based assets and being denied entry in the U.S. China condemns the bill and threatens to retaliate if the Hong Kong bill becomes a law. The Hong Kong government released a statement expressing its regret over the U.S. bill and warned foreign governments not to interfere in the territory's internal affairs. But pro-democracy activist Joshua Wong argues that the One Country, Two System agreement between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is a treaty registered with the United Nations, thus subjecting it to the scrutiny of the global community. When One Country, Two System eroded to be One Country, One and a Half system,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of course, they must have a say on Hong Kong's autonomy. Violence has escalated in recent weeks,
Widespread vandalism and destruction of properties by protesters, beatings and live round shootings by the police have led to an emergency ban of face masks, which triggered more anger among the protesters. Will the Hong Kong government be able to hold a peaceful and fair district council election in November, allowing opposition candidates like Joshua Wong to run? Always, Beijing say that they are willing to listen to the voice of young generation. But if our voice is not allowed to be heard in the institution, it just justifies how and why we still take to the street. Alvin Chan is a Hong Kong reporter who has covered almost all the protests. He believes that in the midst of the social unrest in his city, God is still in control. There's much greater power over them. This is God's love. What we should do as a Christian is keep faith and keep praying. I believe God reserve something very good in the future for us. Lucille Talusan, CBN News, Hong Kong.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고도의 격동 상태를 선언했는데 북한의 우라늄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평안북도 평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비무장지대에서 한 45km 있는 지점인데 이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 빅터 차 교수와 조지프 머빈다 교수가 이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예. 이게 2017년에 이제 핵실험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 김태호 씨라는 거기서 일했던 탈북자의 증언을 이제 첨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여기서 생산되는 게 그 옐로우 케이크라고 그래서 우라늄 정광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 과연 무엇일까? 근데 여기서 생산되는 옐로우 케이크, 우라늄 정광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예. 우라늄 핵폭탄의 원료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변 핵시설로 옮겨가서 핵폭탄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보고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난 하노이 회담 때도 거론이 됐었던 곳입니까? 네, 일단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에 이슈가 있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만 이제 폐기하겠다라고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이외 5군데를 얘기하면서 강선, 분강, 이 평산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폐기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 원료가 계속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비핵화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앞서서도 홍콩 보안법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만 북한도 이와 관련한 발언을 내놨어요. 네, 일단 뭐 북한과 중국이 아주 가까우니까 북한 예. 문제, 중국 문제 서로 지지 우호적인 성명이나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베이징에서 이제 중국 정치인민회의에서 중국이 홍콩에 정보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홍콩 보안법을 적극 지지하는 이제 통과시킨 거죠. 그러자 예. 평양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북한과 중국이 정말 함께 운명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감싸기 하고 있다라는 WHO를 상당히 비판을 했었는데 여기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세계보건기구죠. UN 산하에 네. 미국이 한 4억 5천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4천만 달러를 내고 있는데 이 사무총장이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 중국 편들기를 하고 감싸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이제 탈퇴하겠다.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는 분담금을 이제 더 내겠다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어떤 보건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양측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공동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 지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이게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좀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미중 갈등이 계속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느 순간에는 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입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한 24%를 차지하고 미국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요. 그렇죠. 또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미중 양국의 갈등에서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우리의 국익이 이제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홍콩 사태만 해도 이 홍콩의 어떤 지위가 움직이면 우리의 홍콩 수출마저도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중의 이 경랑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지가 우리 외교의 큰 과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내 상황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지금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흑인 사망 사건이 상당히 지금 확산하는 좀 모양새예요. 네, 갑자기 코로나 뉴스가 사라지고 이제 흑인 폭동 시위 뉴스가 지금 미국 언론을 가득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라고 미네소타주의 트윈폴리스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국 이제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이제 목이 이렇게 졸리면서 사망하는데, 과거에도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뭐 리얼타임으로 SNS가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라가니까 그 흑인이 I can't breathe, 나는 숨 쉴 수가 없다라는 그 동영상이 이제 삽시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퍼지니까 미 흑인들의 반발과 폭동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정말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다시 또 인종 갈등과 시위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이제 LA 근처에서도 한국 상점들이 과거 92년에 흑인 폭동 때와 같이 일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루빨리 진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대변혁기다 지금이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이런 상황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좀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미중 갈등 사이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한반도의 정세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계 정세가 경제와 국제 정치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제 언컨택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온라인 경제가 이제 부상될 것이고, 정치에서는 이제 신냉전 시대가 지금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 즉 과거에 50년대, 60년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미중이 갈등했는데 그때는 또 미소가 갈등했고요. 지금은 이제 미중이 패권 경쟁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책임을 상대방이 전가하는 이제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이제 국제 정치의 이 슈퍼 파워맨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마 미국의 대선까지는 1차 지속이 되고 이후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강화될 것이냐 또 좀 약화될 것이냐에 아마 긴장이 고조될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의 국익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 어려운 대중 대미 관계인데 하여튼 실질적인 이득을 확보하는 그런 국제정치 전략을 정부 당국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북미 관계도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까지 계속 이 교착 상태가 좀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인종 시위 등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는 현재 겨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름철이니까 아무래도 6, 7, 8월 중에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화가 급진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돼야지만 예. 다시 북미 민북 관계가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상황들 또 미중 갈등을 둘러싼 한반도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아서 한국교의 역할을 되새기기 위한 6.25 전쟁 70주년 기념예배 가이드가 마련됐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교육을 주제로 한 제20회 샬롬 나비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31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절망에 빠진 사회 앞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선포했습니다. 행복가정 NGO 하이패밀리가 최근 유튜브 채널 하이패밀리 TV를 개설해 자녀들의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집콕 몸놀이를 방영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빠른 변화 속에 경쟁과 이익만이 아닌 공존과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